안녕하세요. 두시강 특강 3부 장민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2021 신축년 새해를 맞아 힘찬 에너지로 출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모습입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이한 2021년 우리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두시강 특강과 함께 성공 투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시강 특강 3부 한옥석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장세가 대형 우량주 중심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탈피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만큼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잘못된 투자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투자를 하다 보면은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이렇게 쭉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갖다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성공하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갖다 잘못하면은 투자는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최근의 장세에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간다면은 포트폴리오 일부가 대형 우량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일부는 중소형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소형주에서 또 역시 투자가 잘못됐다면은 바로 그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또 대형주 중에서도 역시 잘 가지 않는 점을 갖고 있다면은 또 이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맞겠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는 실패해도 포트폴리오에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목표치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 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 또는 프로에 비해서는 사실 포트폴리오 운용 관리에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그야말로 수십 개, 7, 80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보통 20개 이상 이렇게 보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는 것은 마치 축구에서 히딩크 감독이 2002년에 월드컵을 갖다가 할 때 선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배치하고 빼고 넣고 하는 것을 잘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또 야구를 하더라도 9명 단 선수 중에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교체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야구 감독이 할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구 감독, 축구 감독 입장에서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하고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뺄 것인가, 이것을 갖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잘 뛰지를 못하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이럴 때 지금 그 선수에서 일단 빼는 겁니다.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컨디션 좋은 좋은 선수, 이런 선수를 갖다 기용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좋지 않은 종목들을 팔고 좋은 종목들을 갖다가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어떤 핵심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는가를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2001년 제가 제시해 드렸던 핫 종목 10선을 갖다 이렇게 제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갖다가 하는 이러한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성공적인 포트폴리오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갖다 보면은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이 개념 정리를 갖다 하고 가보자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투기와 투자를 갖다 구분해가지고, 투기는 스페큘레이션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짧게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투자라는 것은 뭐 장기 투자해가지고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좋은 종목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뚜렷한 어떤 역시 우리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은.
그런데 제가 일단 정의하는 투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비주도주, 이것을 갖다가 팔아서 주도주로 교체하는 과정, 끊임없는 교체 과정이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도주에 역시 있지 않은 종목을 팔아가지고 주도주로 바꿔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인기주를 갖다가 매수를 갖다가 해서 고통을 겪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빼내야 되겠죠. 뽑아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무슨 종을 사더라도 불안해서 일단 안 되는 겁니다. 계란을 갖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해서 한 바구니에 담가놨던데 거기에 일단 담궈놨더니 이것을 갖다가 보면 하나가 썩어버렸습니다. 썩으면 옆에 싱싱한 계란도 다 썩어내려 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포트폴리오 내부에 이러한 좋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면 그것은 팔아가지고 시장 전체가 요구하는 종목, 그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싱싱한 종목, 뉴페이스로 일단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갖다 높이는 겁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 효율성을 높여서 빨리 우리가 정한 올 한 해의 목표치를 갖다가 도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저는 투자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투자가도, 어떤 프로도, 기관이나 외국인도 투자 종목에 실패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라고 해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모두가 성공한다, 이런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95% 이상의 그런 성률로서 300 몇십 개를 갖다가 제가 제시했고, 그 300 몇십 개 종목 중에서 일단들 약 한 5% 전후가 사실상 실패했고, 나머지 95개, 95%를 갖다 성공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성률을 많이 높였긴 했지만은,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률을 높인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5%를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인도가 일단 잘못한 투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투자도 100%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은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5%의 안 좋은 종목들을 갖다가 팔아서 바로 일단 좋은 종목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성공적인 투자를 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는 이러한 이제 전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보다 포트폴리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초보자는 종목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종목이 잘못됐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손절매를 갖다 해야 되는데 손절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났다면 수익을 더 실현시킬 수가 있지만은 손실을 봤다면 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손절매라는 것이 손을 갖다가 끊는다 하는 이러한 어떤 것이 고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팔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는 이 종목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고, 그 팔지 못하고 있다 보면 좀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밀리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 기회를 갖다 자꾸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고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거치게 되는 것이죠. 프로는 포트폴리오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프로라고 해서 100% 내가 투자한 100개를 갖다가 일단 샀는데 100개 다 성공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일단 실패하는 종목들은 빨리 팔아가지고 바로 일단 더 좋은 종목으로 바꿔주는 거, 시장이 요구하는 종목으로 바꿔주는 거, 이것이 바로 일단 이제 프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만 잘 관리해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의 실패도 포트폴리오의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일단 포인트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포트폴리오의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목의 실패는 누구도 하는 겁니다. 때문에 포트폴리오 실패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프로든 고수든 간에 잘못된 포트폴리오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을 잘 보더라도 사실 시장의 변수가 워낙 많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악재가 튀어나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팔았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호재가 튀어나오면 주가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이런 경우는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100%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잘못된 포트폴리오 종목을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 나은 종목으로 바꿀 줄 아는 투자자가 진정한 고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내 포트폴리오 갖다 항상 들여다보고 한 종목에 보면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어요. 손해보고는 못 팔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으면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약 10%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10%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그 손실률은 그렇게 전체에서는 차지하는 걸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손절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그 손해된 금액을 가지고서 바로 새로운 종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 바꿀 때는 더 좋은 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요구하는 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시장의 인기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주도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타이틀을 갖고 나오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도 구성하면서도 손절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제가 중요성을 갖다 두고서 우리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라고 중에 하나다고 보고 이러한 이제 내용을 갖다 여러분께 오늘 준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일단 여러분들 잘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인기주, 그 인기주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르지도 않은 종목을 갖다가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고 있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 종목이 뭐 하루 이틀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행인데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밀려버리고 또 올라가다 밀리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종목들이 보면 보통 고점을 찍고 나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손절을 안 해서 일단 좀 불안해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또 가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간다고 해서 외국에 놔뒀더니 또 떨어져서 일단 이 저점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나는 여기서 사놓고 있다 보니까 손실률이 10%나 마이너스 10%나 일단 가버린 겁니다. 이 상태가 되니까 손실이 크다 보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일단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야, 이제 또 다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보면 또 밀려버린 거죠. 이렇게 역연장으로 계속 내려가는 이런 하락 트렌드를 갖다 들어가다 보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개월 동안, 어쩌면 1년 동안 이렇게 보유하는 분도 계십니다. 고점에 몰리면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손절매의 어려움을 갖다 우리가 프로든 개인 투자가들이든 고수든 다 손절은 다 힘든 겁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고수가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초보 투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시장의 인기주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주도주입니다. 최근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현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바이든 시대, 친환경 시대, 그 시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강의 때도 일단 이 친환경의 중요성을 제가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라갑니다. 현대차 그룹이 왜 올라갑니까? 바로 애플카를 갖다가 같이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친환경이죠. LG그룹이 왜 올라갑니까? 바로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그렇듯이 지금 이제 이 친환경 시대를 가요. SK그룹도 일단 올라가는데 친환경 시대. 그래서 일단 이러한 친환경 시대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러한 인기주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일단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면 그 종목군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중심으로 일단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죠? 그 주도주는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정책 방향 또 대내외적 변수에 의해서 부합하는 그 종목군들이 바로 주도주고 그것이 바로 시장의 인기주고 그것이 바로 일단 중심된 종목군이고 그 길로 향해서 포트폴리오는 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거 이외의 종목들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투자다. 올바른 투자다. 이렇게 해야만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같은 테마, 같은 업종을 갖다가 일단 나눠서 편입한다고 해서 이거는 올바른 포트폴리오냐? 이건 아닙니다. 성격이 각각 다른 종목으로 일단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주도주가 확실하게 한다면은 같은 테마라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또 그다음 또 다른 일단 시대적 그런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게도 일단 똑같이 일단 비중을 갖다 두고서 뭐 두세 개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 종목들 기타 종목에서는 뭐 한 개씩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주도주가 있다면은 그 비중을 좀 더 그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고 그죠? 비주도주에서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주는 이러한 작업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죠? 아까 투자라는 것은 비인기주, 비주도주를 팔아가지고 바로 주도주로 교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갖다가 그렇게 주도주 중심으로 일단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포트폴리오 갖다 운용을 갖다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 방법은 그렇습니다. 금액 수준에 따라서 일단 편입 비중, 요 B입니다. 비중의 차이는 있죠.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서 일단 뭐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뭐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두 개로 일단 나눠서 일단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1억이라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한 20%씩 이렇게 다섯 종을 갖다 구성한다든지, 폴로 일단 구성할 때, 아니면 15%씩 해가지고 6, 7종을 갖다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일단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종목당 한 15 내지 20% 수준으로 일단은 풀 베팅 시에는 6개 내지 7개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갖다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됩니다. 한 5개에서 일단 7개 사이. 이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최근에 일단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포트폴리오 운영하다 보니까 뭐 2%, 3% 매수한 분도 있고 5% 매수한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하다 보는데 현금이 남는 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주식 갖다 사는데 막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목 수가 막 수십 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가 안 되죠. 그죠? 이건 올바른 포트폴리오일까요? 일까요? 아니죠. 올바른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5%씩 일단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면은 이게 구성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6개 내지 7개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구성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15% 구성하다가 뭐 일단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2%, 3%, 5%, 뭐 6% 이렇게 막 종목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짜투리 금액이라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다 팔아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 정도 2%가 일단 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계좌에 큰 영향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빠지겠죠. 다른 것도 올라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일단 이제 시장이 좋아도 소폭 일단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장이 나쁘면 또 일단 또 소폭 하락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효율성을 또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투자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투리 금액들은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서 일단 한 개 종목이나 또는 비중이 많으면 두 개 종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줄여야만이 관리가 쉽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그야말로 일단 시장이 올라도 내 포트폴리오는 제대로 수익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짜증만 나게 되는 것이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투자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머피의 법칙이 찾아들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종목당 15 내지 20%의 비중으로 일단 두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현금으로 돌렸다가 주식으로 샀다가 현금으로 돌렸다가 주식으로 샀다가 이 과정이 지금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현금이 확보된 것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뉴페이스 이 종목을 갖다 편입을 위해서 항상 현금은 15 내지 20%를 갖다가 일단 여러분들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단은 이제 6개 종목을 갖다가 일단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로 차버렸어요. 그럼 반드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단 만약에 6개 종목이 있다면은 이 중에서 일단 좀 못난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조금 일단 좀 더디다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뉴페이스를 갖다 편입하는 대신에 이걸 팔아 현금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 현금은 바로 일단 내일이라든지 한번 상황을 잘 분석을 잘 해가지고 새롭게 일단 부각될 수 있는 시장이 요구하는 핫한 종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일단 바꿔서 일단 편입을 또 하는 거죠. 또 편입을 하면은 또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수익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일단 팔아가지고 이걸 챙겨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 챙겨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일단 현금으로 돌려놨다가 또 일단 하루 이틀 쭉 보다가 진짜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분석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로 또 사는 거예요. 또 사고 나서 또 보니까 좀 이상하게 또 빌빌거리면서 못 가는 게 있어요. 이걸 또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돌려놨다가 그 다음에 또 일단 좋은 흐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포트폴리오가.
썩지를 않고 싱싱해지겠죠. 어떤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발전해 나가겠죠. 시장이 요구하는 종목, 주도주로 일단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나가겠죠. 그래서 속 썩이는 종목을 또 팔아버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바꿔주는, 또 시장에 맞게 바꿔주는 이러한 과정이 투자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포트폴리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베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장이 좋아도. 풀베팅 했다면 반드시 그 종목 중에서 하나는 팔아가지고 현금을 챙겨놓고 있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서 잘 분석해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그 부분에서 일단씩 또 매수를 갖다가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샀으면 또 일단씩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놓고 또 살 준비를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현금과 주식이 자연스럽게 교체돼 가는 이 끊임없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일단 올바른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있지 않습니까? 프로들이 다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일단 안 좋은 주를 팔고 좋은 주로 바꾸고 해 나가다 보면은 계란이 싱싱해지고 소외감을 갖다 갖지 않고, 거기에 계란에 개미들이 달려들거나 또는 역시 다른 일단 계란을 썩게 하는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포트폴리오가 가득 차면은 가장 못난 주식 갖다가 매도해서 현금으로 일단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좋은 주식 갖다가 편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뭔가 축구를 갖다 해서 상대를 이겨야 되는데, 역시, 지금 선수를 쫙 이렇게 판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공격진에서 어느 선수가 지금 이제 잘 뛰지를 못해. 평소에는 잘 뛰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그 선수를 빼고 또 역시 잘하는 선수를 갖다가 교체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경기가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서 골인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지금 내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팀이.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손실이 가 있으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비 선수를 갖다가 바로 빼고 공격진을 갖다 하나 더 보강을 하는 거죠. 어차피 지면은 탈락이니까. 그때 공격진을 보강해가지고 승부수를 던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죠?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안정적인 종목 갖다 우리가 사놨는데, 지금 전체 수익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 안정적인 종목을 갖다가 빼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축구나 야구나,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아무래도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를 갖다가 이제 교체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주식은 가능한 한 살려나가고, 안 좋은 주식을 갖다가 빼는 거죠. 그죠? 좋은 주식에서 목표에 오면은 팔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오면은 팔면 되는 것이죠. 내가 또 매도할 수 있는 기법이 있으면 그 기법에 따라서 과감하게 파는 겁니다. 이익이 나오는데 왜 안 팝니까?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 이제 두 번째로, 너무 과도하게 오른 주식을 갖다가 추격 매수를 갖다가 하지 안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는 것은 뭔가 싱싱한 종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죠? 신선한 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남의 손때가 묻은 종을 갖다가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고점에서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은 최근에 여러분들 대형주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처음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올라갔다가 좀 쉬기도 하고, 또 쉬는 사이에 또 역시 어떤 쪽으로 갑니까? 바로 DB 하이텍이 또 올라가게 되고, 또 DB 하이텍 올라가니까 또 LG그룹주로 올라가게 되고, 또 그러다가 철강주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가게 되고, 현대차그룹도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올라가는 상태 아닙니까? 전고지도 올라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고점에서 따라 사버리면은 또 다시 후퇴해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될 경우는 손실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 그래서 직접 발굴한 신선한 종목을 선택하고 키워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단기와 중기로 구분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단기적인 종목들은 몇 %, 중단기적 종목들은 또 몇 %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죠? 단기적인 종목들은 두세 종목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든지, 또 중단기 종목들은 두세 종목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아니면 계좌를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죠? 목표치의 달성이 되면은 더 오르더라도 과감하게 매도하는 겁니다.
미련을 갖고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고점이 왔는데도 일단 지나버려가지고 매도 타임 놓치게 되면은 항상 그 앞에 고점이 생각이 나서 일단 못 파는 거죠.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수익률 계산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 가격이 여기면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일단 15%가 났는데, 예를 들면은 플러스 15% 났는데 이게 좀 요만큼 밀렸어요. 그 절대 주식 못 팝니다. 우리 개인 투자들 일단 성향을 볼 때. 그죠? 이 고점이 생각나서 못 파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 떠나가지고 오르고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5% 목표 수익이 목표라면은 그래서 파는 거예요. 더 가든 말든. 그리고 팔아놓으면은 그것이 현금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뉴페이스로 또다시 바꿔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있지 않습니까? 꼭 한 종목에서만 수익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가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일단 목표 수익 오면을 팔았다가 또 다른 비종으로 또 가서 거기서 또 수익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선한 종목, 직접 발굴한 신선한 종목, 남의 손때가 잘 붙지 않은 종목들,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을 갖다가 이제 편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의 손실은 전체에서 보면 크지 않습니다. 1억을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씩 15%씩 이렇게 이제 쭉 구성해 나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이제 6개를 구성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15%에서 일단 여러분들 10%가 손실이 갔어요. 10%가 손실이 가면 일단 15% 사면 1억에서 15% 사면은 1,500만 원치를 갖다가 일단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1,500만 사는데 거기서 일단 15%면은 10% 손실 가면은 150만 원 손실입니다. 1억에서 150만 원 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중 투자를 했다. 1억을. 근데 거의 15% 손실이 봤어요. 1,500만 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10배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팔 수가 없잖아요, 주식을. 팔 수 없는 순간 그야말로 영원히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죠?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포트폴리오예요. 집중 투자의 단점은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집중 투자해가지고 일단 종목을 잘 만나면은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죠? 잘못 만나면 쪽박을 차는 거고.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대박과 일단 쪽박이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주식 갖다 팔아, 손실 보고 팔아가지고 좋은 주로 바꾸고, 이러한 끊임없는 과정 갖다 해 나가야 되는데, 좀 손실을 봤다고 못 판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손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손절에 자신감을 가지라. 포트폴리오 갖다 구성하면서도 일단 손절을 갖다 하지 못하는 투자라면은, 이거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집중 투자가 아닌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일단 이제 변화를 갖다가 주지 못한다면은 미련이 일단 이제 찾아드는 것이죠. 미련. 그래서 미련에 집착하는 그런 이제 희생양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장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주식 투자는 있지 않습니까?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은 어떨 때 결단력을 잘 내릴 수 있다. 집중 투자할 때 결단력을 잘 내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갖다 구성했을 때 결단력을 잘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손실을 보더라도 집중 투자했을 보다도 훨씬 더 적은 손실을 갖다가 가지기 때문에 바로 결단을 갖다가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종목수가 수십 개가 되는 분들은 바로 지금은 매도를 못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에 실패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다시 또 포트폴리오를 되돌아보고 내가 짜투리 금액들은 잘못됐다. 과감하게 팔자. 팔아가지고 바로 일단 포트폴리오 갖다 정상화시키자. 그래서 팔아가지고 한두 점으로 일단씩 종목을 압축해서 포트폴리오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소외가 되지 않아요. 그죠? 왜 소외가 안 됩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왕따가 되다 보니까 일단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주도주가 일단 가는데 비주도주를 이렇게 갖고 있는 하다 보면은 그죠? 손절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주도주를 전부 전락돼 버려요. 종목들이. 그렇게 낙오자 종목들을 갖다가 일단 낙오된 종목들을 갖고 있다 보면은 뭐 언제 어느 때 살아날지 몰라요. 이건. 이런 것을 갖다 자꾸 갖고 있다 보면 심적으로 완전히 억압을 받는 거죠.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손절을 과감하게 했더라면은 해가지고 일단씩 더 좋은 뉴페이스를 샀더라면은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일단씩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수가 많은 겁니다. 종목수가 많은 분들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때문에 포트폴리오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고 지금 시장에 무엇이 시장의 중심인가 지금의 상태에서 그 중심된 종목에서 벗어난 종목들 이거 잘못된 투자구나.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제 인식을 갖고서 일단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확신이 선다면 해당 종목군에서 비중 갖다가 더 높여도 좋습니다. 주도주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주도주에서 일단 상승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주도주 내에서 일단 여러분들 그만큼 일단 좀 더 비중을 높여도 좋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주도주가 확실하다면은 한 종목 살 것을 갖다가 한 두세 종목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식 수는 더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 사고 있는 종목을 더 비중을 더 둘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똑같이 15%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여기는 있지 않습니까? 한 30%에서 둘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한 종목에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종목 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일단 이제 투자의 효율성을 갖다가 가져나가는 것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 갖다 잘 운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세는 이제 뭐냐면은 썩은 계란에 일단 미련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 미련 때문에 일단 투자를 갖다 망치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못 파는 거잖아요. 미련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냉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갖다가 잘 운용해서 자산을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데 그게 미련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떨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스포츠 감독으로서 어떤 선수로 교체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히딩크 감독은 그렇습니다. 한 선수가 뛰다가 일단 다치거나 또는 실력 발휘를 못할 때 대비해가지고 또 특화된 선수를 갖다가 일단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를 갖다가 일단시 기용을 갖다가 교체해주면서 했을 때 바로 일단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고 있을 때 뭔가 지금 팔 대상이 딱 나오면 팔아가지고 바로 다른 종목으로 일단 교체할 준비가 돼 있었죠. 그 준비할 수 있는 대상 갖다가 잘 일단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자신의 이제 분석 능력이니까 그건 나중에 있다 우리가 문제고 다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종목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이유는 수익에 해가 되는 주식을 갖다가 쉽게 제거하기 위함이다. 수십 개의 포트폴리오 갖다가 일단시 구성한다면 운용은 실패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일단 우리가 투자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올해도 일단시 지금은 뭐 투자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투자에 실패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실패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일단 가다가 또 주도주가 바뀝니다. 주도주 바뀌면 또 주도주로 일단 가다가 수익을 잘 냈다가 또 손실을 볼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손실 볼 위험에서 일단 또 팔아야 되겠죠. 그죠? 팔아가지고 또 새로운 주도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끊임없는 과정이 이제 전개돼야 되는 것이다. 또 일단 지금 장세가 잘 고공병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가다가 갑자기 내리 꽂을 겁니다. 꽂으면 일단 상승폭이 큰 만큼 또 일단시 바닥 또한 깊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 일단 여러분들이 미련을 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과감하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단시 위험을 갖다가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과정이 전부 일단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일단시 이익 실현도 해야 되고 손절매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실패하고 계좌 수익은 일단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갖다 여러분들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좌 수익은 눈덩이일 뿐입니다, 사실. 지금 수익이 좀 나왔잖아요, 그죠? 나중에 일단 시장이 더 꺾이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원초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좌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쉽지만은 부스러지기도 쉬운 겁니다. 스노볼 효과를 통해서 일단 역시 눈덩이를 굴르면 자꾸 많이 커집니다. 계좌가. 빨리 커져요. 주식시장의 특성상. 근데 이게 한번 어느 시점에서 일단 흐름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꺾이거나 뭔가 변화가 있다 생기면은 이러한 어떤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눈덩이가 슬슬 녹아내리듯이 또는 있지 않습니까? 눈덩이가 일단 외부적 충격에서 쉽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쉽게 그냥 또 일단 계좌가 일단 줄어들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있지 않습니까? 수년이 지나도 계좌가 이제 제자리걸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수익을 냈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갔다가 수익을 냈다가 마이너스를 갔다가 이렇게 되풀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일단 관리가 제일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계좌였던 쉽게 수익은 냈지만은 계좌가 일단 쉽게 무너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노볼 효과로 이제 계좌가 불어날수록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서 불어날수록 안정적으로 일단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수익이 이만큼 났어요. 원금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불어났어요. 그죠? 불어날수록 우리는 다음 투자를 갖다가 어떤 것을 편입을 시켜야 되느냐면은 좀 저쯤에 일단 이제 바닥이 확인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빠질 수 없는 종목. 그런 걸 사놓고 있다가 좀 여유 갖고 있다가 또 올라갈 때 우리가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수익을 내고 또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이걸 갖다가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걸 갖다 따라 샀다? 잘못해가 이제 물리면은 내리 꽂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좌가 일단 팍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세기조일 때 어떤 시 투자 습관하고 약세기조로 들어갈 때 투자 습관이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을 갖다가 잘 염두해야 됩니다. 수익이 많이 날수록 더 안정적인 투자를 갖다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수익이 많이 나는데 위험한 플레이를 갖다 한다면은 이거는 쉽게 계좌가 무너질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수전체 제자리 걸음을 갖다가 하는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손절매도 안 하고 종목수만 잔뜩 짊어지고 있고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손실을 보는 거죠.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영역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효율성 갖다 가지서는 안 되겠죠. 그죠? 10% 미만의 짜투리 종목들은 하나의 종목으로 통일을 시켜야 돼요. 많은 종목수는 효율성 갖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수십 개, 막 어떤 분들은 70개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어떤 분은 또 100개 넘게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제 하나 종목도 들은 걸 갖다가 또 사고, 저기서 들은 걸 사고, 돈이 없는데 다 사놓고 있는데 뭐 수십 개가 됐는데 거기다 또 일단 다른데 또 좋은 수익이 들으면 또 사고, 사다 못해 일단 또 일단 돈을 갖다 끌어들여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10개 이내로 일단 여러분들이 운용하는 것이 맞다. 그 이상 증가하면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수익이 나가지고 하나씩 몇 종목수가 늘어날 수는 있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능한 이런 이제 시장에 이끌려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점을 또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분기에 주목할 포트폴리오 대상은 무엇일까? 이게 또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1분기에 주목할.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바로 시대적 배경, 여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되는 것이죠. 그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종목들이 바로 인기주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바이든 시대를 갖다 맞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법 선거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반발을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지지자들이 의회를 갖다가 일단씩 그야말로 뛰어들고 그러면서 불상사가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일단 지금 오늘 소식에 의하면은 트럼프는 일단은 정권 이양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죠? 자, 그런 이제 상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이든 시대를 여는 거죠. 의회에서 일단 승인해주고 20일 취임식을 갖지 않습니까? 취임식을 가지면 뭘 하겠습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정에 먼저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일단 탄소 배출을 갖다 줄이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돼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것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모든 기업들도 바로 일단 2조 달러를 갖다가 일단 이러한 친환경에 투자를 갖다 한다는 것이 바이든이기 때문에 그 바이든의 정책, 그게 일단 부합하는 쪽으로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겁니다. 사업 방향을 갖다가.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그렇게 가고 있고 LG그룹도 그렇게 가고 있고 대부분의 그룹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일단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고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대형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는 중소형 소부장이라든지 그중에서 마켓쉐어 1위를 좀 보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좋겠죠. 그죠? 그런데 대형 반도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따라 사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좀 더 포트폴리오 신선미를 갖다가 가지려면 또 안정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지금 벌어놓은 수익을 갖다가 잘 지키고 이 수익을 갖다가 잘 또 추스려서 또 안정적인 쪽으로 가서 또 거기서 또 수익을 또 뽑아내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 것을 갖다가 사다가 그 희생양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이 소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종목들 중에서 바로 일단 마켓쉐어가 1위를 기록하는 거죠. 각 분야별로. 그런 종목들에 일단 포트폴리오를 갖다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들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을 또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도 일단 지금은 이제 소외가 돼 있어요, 지금. 바이오가. 시장의 어떤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은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상태입니다.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에요.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밀리는, 지수로 밀리는데 코스피는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엇박자로 움직이는 거죠. 코스닥에서는 일단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제약주입니다. 그 제약주가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제약주는 최근 들어서 그래서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정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조정을 볼 때 바로 삼성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이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바이오주입니다. 그럼 바이오주가 이렇게 내려가고만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마 다음 주를 고비해서 많이 올라갔던 대형주가 좀 고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러한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소부장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마켓쉐어가 1위 종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마켓쉐어가 1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제품을 갖다 수요하는 쪽, 소비자 입장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만큼 일단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2등, 3등주가 감히 터치할 수 없는 지대까지 와 있다. 소위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 해자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종목들을 일단 모든 면에서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경쟁업체들이. 그 부품 장비주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역시 유리한 것이죠. 시스템 반도체는 뭐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가 대만 있지 않습니까?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입니다. 이 중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DB하이텍이 급등 갔다가 했던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 종목 아니더라도 시스템 반도체, 중소형 시스템 반도체에서 좋은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포커스를 또 맞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에서 일단 또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춘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임상 이상을 통과한 기업들,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파이프라인이 이제 갖춘 종목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바이오주는 떨어지고 있지만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셀트리온 이제, 이런 항체 치료제를 갖다가 일단 이제 개발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일단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일단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신청할 겁니다. 우리 시각제는 신청을 해놓고 있고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일단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고, 13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일단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일단 이제 글로벌 임상가트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회사 자신 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했는데 자신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셀트리온 그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또 일단 그러면서 11일부터 14일까지는 JP모건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일단 이제 이 파이프라인들이 공개돼요. 꼭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도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항암제라든지 각종 이제 분야별 그런 이제 신약 개발을 갖다가 추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일단 관심을 두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 종목군들이 더 핵심이고, 요거는 일단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은 비중을 갖다 조심스럽게 일단 하나씩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지금 거래소 시장도 대형 우량주를 올라가는데 저 뭐 친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친환경 쪽에서 우리가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점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지난 번에 제가 18일이죠, 그죠?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은 2021년 최고의 승부조 10선을 갖다 이렇게 제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일단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보면 LG전자 있고, 동국제강, 삼성SDI, 삼성중공업, NC소프트, 에코마케팅, 테크윙, SNS테, 나노신소재 이런 거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포트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일단 이제 구성을 하고, 중소형주에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일단은 이러한 소위 말하는 친환경주에도 일단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또 오르지 않는 그러한 저평가된 종목들, 또 일단 올해 또 일단 수주가 기대되는 종목들,
또 일단 실적이 앞으로 견조하게 좋아질 수 있는 점들, 또 중소현대에서 내용이 좋은 점들,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점들, 이런 점들을 위주로 일단 2021년 성분 10선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19일에 제시를 했죠. 그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갖다 보면은 제가 제시한 점이 이 지점이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좀 쉬었다가 또 갈 겁니다. 어쨌든 2021년에 일단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니까 일단은 이제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LG전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수항이 일단 이제 그 내용을 갖다 해놓고 있다가 보니까 LG전자가 갑자기 상한가를 갖다 치고 나갔잖아요. 그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에 달력도가 느립니다. 왜 느리냐? LG전자가 이렇게 달력이 느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른 점부터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LG그룹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바톤을 갖다가 또 다른 기업이 또 일단 넘겨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순환매가 자꾸 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야, 이거 LG전자를 사놓고 이제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잘 가더니 왜 지금은 잘 못 가? 이거 답답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멀리. 다만 또 팔아야 될 때가 오겠죠. 그죠? 그 1분기 내에 일단 주가 지수가 고점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일단 이제 경계해주고 피하고 다시 또 포트폴리오 재구성하기 위해서 또 충분히 빠졌을 때 그때 다시 또 편입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동국제강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동국제강도 일단 제가 이 자리가 바로 그 지점이니까, 제시한 지점이니까 이렇게 반짝 올랐습니다. 동국제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수주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 증가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LNG 선수 중심으로. 그렇게 될 때 바로 일단 그 후판을 갖다가 생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조선 수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바로 또 후판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쉬고 있죠. 쉬고 또 갈 겁니다. 대세적으로 보면 큰 바닥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 동국제가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지만은 PBR을 보면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청산을 해도 손실을 봐도 청산하면 남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주가가 일단 여기서 올라가다 쉬고 그리고 지금 철강 경기가 중국이 이제 감산을 하지 않습니까? 감산하다 보니까 일단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좋을 요인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좀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I는 뭐 여기서 제시해드린 것이고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죠? 이때까지 많이 올랐는데 지금에서 보면은 그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잘 샀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부담도 느끼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주가는 단순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못 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제 가다가 또 조정도 받겠죠. 그죠? 또 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세가 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삼성중공업도 일단 제시한 가격에서 별로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조선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조정을 보면 또 사야죠. 그죠? 사가지고 일단 저 멀리 보고 가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괜찮을 겁니다. NC소프트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시하다 보니까 NC소프트가 잘 못 가지 않냐? 저걸 이제 어떻게 지금 사라고 그러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방송을 하고 나서.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쉬고 있습니다. 쉬었다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 관점에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올랐다는 것들 보면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코 마케팅도 보면 여기서 제시해드렸는데 올라갔다가 좀 쉬고 있죠. 쉬었다 또 갈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중선주입니다. 테크인도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하는 줄 아닙니까? 여기서 제시해드려 올라갔다가 좀 쉬고 있죠. 반도체 일단 장비주로서 일단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단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SNS테크는 지금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펠리컬 가른주죠, 그죠? 신기술을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삼성에서 투자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쉬고 있는 거고 조정이 길어진 만큼 또 올라가는 것도 제일 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그 점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주가가 밀리더라도 별로 안 빠질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조정을 볼 때 사모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나로신소재도 일단 이렇게 돼가지고 진통을 주고 그치는데 이렇게 휴식을 취했다. 이것도 일단 여러분들 친환경주죠.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좀 여유를 갖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인호공업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시해드렸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소켓 분야에서 반도체 소켓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적당하게 쉬고 또 가는 이런 패턴이 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일부 종목들은 잘 갑니다. 근데 중선주는 지금 이제 못 가는 상태,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또 역전이 될 거예요, 그죠? 다음 주 중에. 올라가던 대형주가 또 쉬면은 소외받던 중선주가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과정이 다음 주에 또 일단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시한 종목들 중에서 많이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바로 오히려 저까지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한 해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갔다가 또 팔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사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전략으로 일단 여러분들 하시면 될 거죠. 오늘 포트폴리오 운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손절을 못하는 분들께 손절을 과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미련을 두고 있는 분들께는 주식은 미련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상태에서 결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중 투자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한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아쉽지만 한옥석 파트너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했습니다. 한옥석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은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강을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4부에서는 김문석 파트너와 양태원 파트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4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